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여수광양 항만공사가 여수 세계박람회장 사후 활용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일시 중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용역의 방향과 내용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역사회 의견을 수용한 건데요. 시민단체와 지자체는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정리해 항만공사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엑스포가 끝난 이후 10년 넘게 방치됐던 여수 세계박람회장. 박람회장을 인수한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사후 활용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해 20억 원 규모의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4월 용역 중간 보고회 이후 지역사회의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계획이 전반적으로 부실하고 공공성도 부족해 내실 있는 사후 활용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지난주 회의를 가진 시민단체와 지자체는 용역의 방향과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며 용역을 중지해 줄 것을 항만공사에 요구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육지부뿐만 아니라 해양부까지, 해수부까지도 함께 아우르는 그런 완성도 있는 용역이 필요하다. 항만공사는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여 마스터플랜 수립 작업을 일단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말로 예정됐던 용역 완료 시기도 최소 수개월 미뤄지게 됐습니다. 항만공사는 지역사회와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박람회장 사후 활용을 추진하겠다며 시민단체와 지자체가 보완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면 이를 최대한 용역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수익성, 재원 조달 방안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마이스라든지 해양관광이라는 그 두 가지 포커스가 있기 때문에 되게 제한적입니다, 사업이. 어떤 게 가장 저희 여수 지역사회에 기여가 될지를 그때 가서 이제 판단을 해야겠죠. 시민단체와 지자체는 이달 중 회의를 열어 용역의 구체적인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석유화학 산업의 극심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 방침은 기업들이 먼저 자구책을 마련하면 그 뒤에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석유화학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정부가 먼저 과감하게 지원해야 기업들이 체질 개선에 나설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황지 기자입니다. 지난 6월 주철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석유화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그 사이 국내 NCC 업계의 가동률은 손익분기점인 85%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국내 석유화학 기업들이 가동률의 마지노선이 70에서 80% 언저리를 힘겹게 지켜내거나 심지어 60%대까지 떨어지는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관계자들은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을 핵심 내용으로 한 특별법 제정에 공감했습니다. 하지만 업체가 먼저 자구책을 마련하고 정부가 뒤에 지원하는 방침은 시간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생태계가 없어진다면 그때는 다시 구축하기는 또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역 경제와 그리고 또 지역 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또 다른 석유화학 업체가 밀집해 있는 충남 서산에선 기업과 기업 간 통합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기업들은 정부에게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세제 혜택 같은 규제 개선도 건의했습니다. 양사가 통합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향후에 이제 발생하게 되는 자산을 양수하게 될 경우에 대한 소득세나 법인세, 취득세에 대한 그런 면제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으로. 석유화학 업황이 갈수록 악화하는 만큼 정치권은 올해 말 특별법 통과를 약속했습니다. 국회에서 온 산자이익 우리 민주당 간사라든지 산자 의원들께서도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올해 중에 특별법 제정이 돼서 우리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 재편 또 경쟁력 회복이 좀 힘차게 진행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경영 위기에 빠져 있는 석유화학 업체마다 자구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지만 뚜렷한 대안을 찾고 있지 못하는 요즘. 여수와 울산, 서산 등 석유화학 도시의 침체는 대한민국 제조업의 위기인 만큼 특별법 통과를 통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양지입니다. 여수 관광의 향후 10년 청사진인 2035 관광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이 마무리됐습니다.
관광종합발전계획에는 관광객 2천만 명, 관광경제 2조 원 달성이 목표로 제시됐고 이를 위한 5대 전략으로는 섬 특화 관광과 역사 관광 활성화, 글로벌 휴양 관광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과제로는 관광특구 지정과 축제 및 마이스 산업 활성화, 신규 관광 콘텐츠 개발, 해외 관광객 유치 등 7개 분야가 제시됐습니다. 고소득 전략 장목인 순천 조기 햅쌀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순천 조기 햅쌀은 66년의 전통을 이어온 순천의 대표 브랜드 쌀로 해룡면과 별량면 일원 76농가가 580톤을 수확할 예정입니다. 순천시는 올해는 신품종을 도입하고 재배 농가와 면적을 확대하면서 고품질 햅쌀 생산 기반을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년 여수 세계 섬 박람회를 앞두고 여수 MBC가 준비한 섬 기획 보도입니다. 오늘부터 세 차례 일본의 다카마스에 위치한 섬들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첫 순서로 소멸 위기의 섬에서 예술의 섬으로 변모한 나오시마입니다. 김단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일본 다카마스에서는 세토우치 국제예술제가 한창입니다. 세토 내해에 있는 섬 10여 개를 무대로 2010년부터 3년마다 열리는 일본 대표 현대 미술축제입니다. 여러 섬 중에서도 가장 중심은 나오시마. 1980년대 구리재련소가 문을 닫은 뒤 산업 폐기물로 뒤덮였던 섬에서 현대 미술의 성지로 다시 태어난 곳입니다. 선착장에 내리자마자 방문객을 맞이하는 빨간 호박은 예술의 섬 나오시마를 상징하는 대표 작품입니다. 마을 곳곳에 현대 미술 작품이 설치돼 있습니다. 섬 전체가 하나의 미술관을 방불케 합니다. 면적은 여의도와 비슷하지만 거리마다 미술관이 있어 자전거를 타고 예술 여행을 떠나기에도 제격입니다. 1992년 베네세 하우스 뮤지엄을 시작으로 세계 최초의 지하 미술관인 지추 미술관과 한국이 낳은 화가 이우환 미술관 등이 한데 모여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클로드 모네와 코사마 야요이, 안도 다다오 등 세계적인 예술가들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なんかやっぱ美術館とか多くて、すごい建築物とかすごいこう一つ一つが芸術的というか楽しかったです。 나오시마가 예술의 섬이 된 데에는 기업의 투자와 주민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일본의 한 출판 기업이 수천억 원을 투자해 나오시마 예술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주민들이 힘을 보탰습니다. 30년에 걸친 재생 사업을 통해 한 해에 50만 명이 찾는 섬이 됐고 같은 기간 주민 수도 10배가량 늘었습니다. その前は海水浴とあと釣りに来るお客さんだけでした。よそからこっちに仕事を始めた人が増えてます。 산업 쇠퇴와 인구 감소로 희망이 사라진 곳에서 예술의 섬으로 변모한 나오시마의 기적이 섬 재생의 새로운 표본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오는 8일 개기월식을 맞아 고흥우주천문과학관에서 특별 관측회가 열립니다. 고흥군에 따르면 8일 새벽 1시 30분쯤 달 한쪽이 어두워지는 부분 월식이 시작돼 1시간 뒤에는 달 전체가 어두워지는 개기월식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흥군은 날씨가 흐리면 관측이 불가할 수 있다며 자세한 사항은 고흥군 관광정책실로 문의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주 신안 해상에서 화물선이 배전탑 전선에 부딪히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지만 바다 위 전선 높이에 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김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7월 신안군 팔근면 해상, 승객 130여 명을 태운 여객선이 해수면으로부터 15m까지 늘어진 송전선로 공사용 철선과 충돌했습니다. 선체 기둥이 부서져 날아갈 만큼 큰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지난달 27일에는 신안군 지도읍 해상에서 사옥도와 감섬 사이 배전철탑 전선에 3만 톤급 화물선에 탑재된 크레인이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해수면에서 35m 높이에 있던 전선이 끊겨 바다로 가라앉았고 2차 사고 위험에 긴급 복구가 진행됐습니다.
이처럼 선박이 바다 위 전선과 부딪히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지만 현행법상 해월 전선 높이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공유 수면 위 구조물이 다양해 일일이 규정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송전탑 설치 외에 그냥 인공 구조물 설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세세하게 여기서 규정할 수는 없거든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 현행법은 공유 수면에 시설물을 설치할 때 해상 교통안전이나 어업에 영향이 있는지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지자체나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의 점사용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유 수면 개념이 바다뿐 아니라 공중까지 포함하게 된 건 2000년대 이후부터 1990년대 설치된 송배전탑 대부분은 허가 절차 없이 설치돼 사실상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전은 철탑 설치 시 전선 높이를 해수면으로부터 30m 이상 유지하도록 하는 등 자체 기준을 두고 있지만 여객선과 화물선 등 선박의 크기와 종류가 갈수록 다양해지면서 바다 위 전선 높이에 대한 규정을 두거나 해저로 옮기는 등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사옥도와 밤섬 사이에 그 앞에 조선소도 있고 크레인 등 지금 화물선들이 자주 이동하는 경로거든요. 지금 가공선로로 되어 있는 걸 해저 케이블로 한전에 공문으로 요청할 계획입니다. 한전 광주전남본부는 해저 케이블 전환에 대한 본사 차원의 타당성 검토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규입니다. 최근 5년간 여수산단에서 발생한 중대 사고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가 1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여수 국가산단에서 발생한 중대 사고는 11건, 사망자는 11명으로 울산 미포산단과 경남 창원산단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허 의원은 추락과 같은 전형적인 산업재해는 물론 화학물질 폭발, 누출 등 대형 사고까지 반복되고 있다며 정부와 관계기관들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여수산단의 한 비료 공장에서 40대 남성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노조 측이 공동조사협의체 구성을 촉구했습니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광주전남지부는 어제 성명서를 내고 비상대응 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